이른바 먹튀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 세부 내용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의미와 파장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결국 드러났군요. 그렇죠. 2012년에 제기한 사건인데 한 8년이 지나서야 예. 겨우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그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또 민변도 그렇고 사실상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고 또 이 국제중재에 대해서 참관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5조 1천억 원의 이 성격과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KBS에서 그 보도를 했더군요. KBS 보도를 했는데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ISD 편의상 그냥 국제중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국제중재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의 5조 1천억 원 이게 세부 항목이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입니까?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게 드러났죠. 크게 보면은 5조 원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약 2조 원대인 이른바 론스타가 승소했을 때 낼 세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게 무려 네. 2조 원. 2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예.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1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이른바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 지연한 책임. 예. 그게 1조 8천억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9천억 원 정도도 역시 터무니없는 것인데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이익을 남기고 떠났을 때 세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이제 돌려달라는 게 약 9천억 원 정도. 결국은 전체 약 5조 800억, 5조 1천억 원 중에 그나마 좀 들여다볼 정도의 내용은 이제 하나은행 매각을 할 때 대금 깎인 거. 예. 이제 처음에 하나은행이랑 계약을 했다가 승인이 늦게 나면서 이제 대금이 깎였는데 예. 그 8천억 원 정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겠다. 물론 그것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8천억 원 정도의 소송을 5조 원으로 부풀려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승소시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승소시 보조금이라는 게 이 국제중재에서도 통용이 되는 겁니까? 저도 한 20년 변호사입니다만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승소 보조금이 2조 4천억 원이면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죠. 20억 달러가 넘는 건데요. 그로스업이라고 이제 론스타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승소했을 때 뭐 세금을 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보전해 달라는 거죠. 예.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승소 보전금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민사 소송이라든지 형사 소송 주로 이제 뭐 민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럼 뭐 성공 보수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네, 아주 낯설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구성이죠. 론스타가 이 중재 판정에서 승소해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에 대한 과세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 과세 부분까지 미리 달라 이런 예. 개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도대체 이제 뭘 근거로 이 그로스업 이 승소 시의 세금 부담까지를 20억 달러로 계산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이번에 KBS가 공개한 게 일부 문서거든요. 예, 일부 문서고 이건 이제 유출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지금 뭐 5조 1천 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뭐 비중 있게 다루는 언론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사건 진행에서 소송 진행에서 뭐 크게 뭐 변하는 것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대세에 지장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언론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체가 드러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큰 의미죠. 이 5조 원대라는 게 많이 부풀려진 겁니다만 그 액수라는 게 어느 정도 큰 액수냐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급식 예산으로 먹을 거 식품비로 쓴 돈이 한 3조 원 좀 넘거든요. 1년에요. 네. 예. 그러니까 5조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론스타가 2003년에 들어와서 2012년에 팔고 갈 때까지 약 5조 원대의 차익을 남겼는데 그게 과연 우리 은행법을 제대로 적용시킨 것이었느냐. 두 번째는 2012년 1월에 팔고 떠나자마자 바로 5월부터 지금 5조 원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5조 원대 소송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왜 모든 게 다 밀실로 진행되느냐는 건데요. 예. 지금 이 5조 원대의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일부 문서이긴 하지만 초기 대응,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첫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첫 대응에서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을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기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봅니다. 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그 소송 국제중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참관 신청을 계속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민변에서도 냈고 또 민변이 또 하지 않으면은 송 변호사께서 개인 자격으로 또 계속 내셨고 정보공개 청구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다 좌절됐죠. 이거 왜 이 좌절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제기를 했던 거는 론스타가 기본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국제법 하는 사람들은 본 거죠. 예. 국제중재법에서는 일관되게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투자자는 이 국제중재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아예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투자를 한 그리고 투자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경우에는 아예 각하라는 그런 판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즉 론스타가 금융기관이 아니거든요. 사모펀드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금산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누구나 우리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요. 예. 심지어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산업자분도 할 수 없는 건데 금융기관도 아닌 이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 따라서 산업자본이라고 우리가 볼 증거들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4%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이 5조 원대 소송에서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예. 그렇게 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반대한다라는 것이 뭐 최종적인 그 ICIS입니까? 예. 예. 거기에서의 통지로 기억이 되는데 론스타나 ICSI 네. ECD로 네. 하겠습니다. 이 창간 거부를 둘이서 한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일방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까지 물론 이제 우리 정부도 반대한다는 그 내용은 명식으로 밝히진 않았고 ECD에서도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방 당사자인 우리 국가가 이것은 그 공개를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참관을 좀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아쉬움을 넘어서서 지금이라도 이 론스타는 5조 원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자격이 없다. 은행법상 4%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사모펀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예. 아예 처음부터. 그런 중요한 쟁점을 충분히 이제라도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민변에서도 3차 변론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의 대응 방법이 저는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1월 달에 5조 원 벌고 나가면서 다시 5월 달에 5조 원대 소송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정부에서 이제 초기 대응 전략을 짤 때 제가 제일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그 초기 대응 전략을 짰던 사람들이 이 애초에 론스타와 5조 원 이익 실현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론스타의 가장 핵심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론스타가
아예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그 문제를 초기 대응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따가 그 론스타는 어떤 회사인지를 좀 네. 먼저 짚어보고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그 한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일본 회사였나요? 이 ISD 첫 패소 사건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했는데 이때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우 일렉트로닉스에 투자했던 이란 다이아니가 사건이죠. 예. 그 사건이 약 800억 원대의 이제 최초의 국제 중재를 국가 예산,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최초의 패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그 패소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영국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취소 소송이라는 건 뭔가요? 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비록 국제 중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즉 단심제이긴 하지만 가령 그 중재인이 구성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어떤 이를테면 론스타 사건과 같이 관할이 없는데 판결했다든지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중재의 취소를 구하는 예. 일반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걸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에 중재했다는 이유로 애초에 패소 중재 판정문을 이제 공개하지 않았죠. 아하. 그래서 1심 판결도 그 취소 소송을 좀 지켜보자는 거였고요. 저희도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우리가 진 중재가 취소 소송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였죠. 아. 그런데 문제는 취소 소송에서도 애석하게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졌어요. 예. 그럼 이제 공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행위나 취소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우리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걸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중재를 제기한 그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가인데 그쪽이랑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합의를 했다. 네, 근데 그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굳이 법원 가지 말고 패소 판결했다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왜 졌는지 예. 또 그래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신속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그 소송으로 해가지고 그 아주 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확정 판결이 되겠죠. 그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영국에서 하는 예. 것이죠. 예, 영국에서 이제 네. 그 다이아니하고 우리 정부의 그 국제중재가 확정이 됐는데 패소한 것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론스타 사건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론스타 사건에서 패소를 해서 그것을 다투는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를 했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란 사건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800억 원대의 국제중재에서 패소가 확정이 됐는데 행여나 그 확정 국제중재에 뭐가 좀 잘못된 점이 있나 그런 점으로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 그 취소 소송마저 패소했다. 예. 그래서 아예 이제 최종 패소로 확정이 됐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판결문 같은 경우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또 제3자 이해관계가 있거나 뭐 또 궁금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신청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민사 사건도 지금은 판결을 예. 공개하라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예. 물론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이제 제외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이러한 이 사건은 800억 원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소송입니다. 예. 근데 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것은 지금 1심에서는 졌고 이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란 사건의 경우에는 영국 법원의 취소 소송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예.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러나 한 번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지금 사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영국에 제기한 취소 소송마저 달라져 이제 아예 증거수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취소 소송은 왜 영국에서 했을까요? 그 관할이 영국 관할이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란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잘못 관행이 잡히면 즉 우리가 국제중재 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왜 패소했는지조차도 중재 판정문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론스타 사건에서 행여나 우리가 일부라도 졌다. 네. 그러면 이 이란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론스타 사건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2018년 7월에는 변호사님께서 그 법무부의 론스타 판정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후 이제 한번 그 거부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 국제중재에 관한 조약에 보면 저희 같은 이제 공익 변호사 단체에서 이게 국가의 공공 정책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예. 직접 변론을 국제중재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신청을 했죠. 그 이후에. 근데 그것도 이제 거부가 된 상황인데 지금 KBS 보도에서 이제 그나마 5조 원대의 구성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론스타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차 변론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로 한번 가보죠. 네. 당시에 론스타는 어떤 회사였습니까? 사모펀드 이제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운영할 그런 어떤 능력이나 자격, 평판, 경험이 있는 곳은 전혀 아니었죠. 예. 그저 단순히 투자자들 모아서 돈 되는 곳에 투자했다가 그것도 어떤 공모가 아니고 이렇게 사적으로 모아서 이익을 내서 돌려주는 그런 사모펀드 회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내법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산업자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반해서 외환은행을 인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펀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은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산업자본인지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영역에 속하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일정한 요건이 있어서 그 2조 원대가 넘으면 이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모펀드라고 하더라도 가령 뭐 금융기관에 많이 투자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평가가 있군요. 네, 산업자본 요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어떤 그 부실, 그러니까 그 은행이 어느 한 은행이 부실 은행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은 10% 이상의 어떤 예. 대주주가 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또 다른 요건이 있는데 예. 우선 저희들은 이제 산업자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행정법원 판결에 의해서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에 투자한 기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산업자본이었다라는 게 최소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그게 증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에서도 론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산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국제중재법에 의하면은 외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투자가 적법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은행기관에 이제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법에 따라서 적법한 투자자여야 되는 것이고 적법한 투자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령 처음에 투자할 때는 투자를 받은 나라의 이 당국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국제중재법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못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신이 그 요건을 다 갖췄다는, 이를테면 론스타 예를 든다면은 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뭐 골프장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국의 금융당국에 보고해서 승인받을 의무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느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알고 보니 일본의 골프장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쟁점들이 론스타 5조 원대 소송에 충분히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소송을 그 국제 소송에 대응할 초동 대응 때도 그렇지만 당시 2005년 11월인가요? 그때 이 주주적격성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주적격 심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이 그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모 합하면 10조잖아요. 5조 원 예. 이익을 그다음에 5조 원대 소송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제대로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죠. 지금 잘 제기하신 것처럼 론스타가 어떤 리포트를 했고, 그러니까 적법한 투자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어떤 내용을 보고를 했고 금융당국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예. 적어도 일본의 골프장 소유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 법원이 확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과연 론스타가 처음부터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따라서 외환은행에 투자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적법한 투자자였다. 예. 네. 이런 부분이 우리 금융당국이 그것을 어떻게 물어봤고 또 론스타 거기서 어떻게 답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은 이제 국제중재에 제출돼야 된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적어도 KBS 보도에 의하면은 초기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 최기철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2005년에 그런 상황이 금융당국이 어떤 자료를 받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예. 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조사되지 않고 있죠.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좀 정리를 하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가 2003년이죠. 2003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 자격이라는 것은 계속 적격 심사를 정해진 기간 유지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은행의 주주로서 있을 때라도 뭐 인수할 때는 아니었지만 뭐 그 유지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은 주주적 격성을 잃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법이 주주 자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하도록 예. 법에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주주 적격 심사 과정에서 이제 2008년에 처음으로 일본 골프장 문제가 이제 제출이 되는데 예. 그 골프장이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그리고 골프장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부동산 개발 붐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론스타가 투자한 내역들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은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은 산업 자본이었다라는 예. 게 이제 입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론스타는 더 이상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였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국제중재에서 제기해야 되는 문제이죠. 예. 이 지금 당시에 론스타를 국내로 진출하게 한 당시의 책임자들, 그리고 이 주주적 격성 판단에 대한 판단을 했던 그 금융 당국자들의 어떤 책임자들, 그리고 ISD에 제소가 됐을 때에 이것을 처음 다뤘던 그 책임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좀 추적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따로 좀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ISD 판정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30초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론스타 5조 원대 국제중재에서 변론이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가 이 국제중재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런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더 정리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론스타에게 단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구나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주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고 집요하게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님의 과거 인터뷰를 제가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뭐 세월이 가득 그렇게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예, 자세히 좀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누고 질문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여기서 좀 끊고 네.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